점심 식사 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실로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최근에 롯데리아가 화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브랜드 리뉴얼을 하면서 완성도가 많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하필 그 안산의 한 지점에서 계엄 사전 모의가 벌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인터넷에 온갖 밈이라고 하죠. 그런 익살스러운 이미지들이 도는 등 왁자지껄했죠. 이 사실이 알려지고 롯데리아가 진짜 한동안 화제였어요. 네네. 네. 요즘 패스트푸드점은 가볍게 한 끼 때우러 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밥과 국, 반찬으로 이루어진 한식 밥상에 비하면 식기를 갖출 필요도 없이 손으로만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바쁘거나 번거로울 때 끼니를 위한 좋은 선택이죠.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 햄버거 프랜차이즈 위상이 또 달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특히 패스트푸드 핵심이면서 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햄버거는 외국, 특히 미국 음식이기 때문에 한편 신비한 이미지가 있었죠. 네. 저는 경기도가 고향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그 시내 롯데리아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사실 햄버거다운 햄버거를 제가 먹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요. 온갖 이게 화제가 동네 화제가 되기도 했고 한번 가보려고 어머니한테 정말 한참을 졸라서 어머니가 이제 소위 노는 애들이 많이 온다. 그럼 이제 못 가게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참 졸라서 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또 한편 이제 저보다 어린 세대들은 그래도 좀 더 그 햄버거가 익숙하지만 음식과 더불어 문화를 맛보는 셈이기 때문에 패스트푸드가 특별한 이미지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그 문화도 한참 유행을 했었죠. 네, 좀 부잣집 아이들이 네, 좀 프랜차이즈점에서 생일 파티 했었어요. 했었죠. 네네. 부러워했었어요. 네네. 네, 같은 햄버거 프랜차이즈지만 맥도날드랑 롯데리아에 대한 이미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제 좀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롯데리아에게는 만년 2등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의 정체성이 다소 이제 난잡해 보이는 면도 있고요. 역사를 살펴보면 괴식에 가까운 메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우가 아닌 명태살로 버거를 만들어서 새우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새우버거의 사례처럼 이제 종종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매장 수와 접근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맥도날드보다는 롯데리아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랜 세월 그 매장 수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1등이었죠. 요 몇 년 그 신생 브랜드인 맘스터치가 공격적으로 확장을 해서 롯데리아를 넘어서긴 했지만요. 네. 그래도 2022년 기준으로 매장이 거의 1,300곳에 달합니다. 맥도날드의 매장 수가 2024년 7월 기준 422곳이라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사실 엄청난 햄버거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서울과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지역 그리고 시가 아닌 군 이하 단위에서도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 네.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가볍게 볼 것은 절대 아닙니다.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 첫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은 어디였어요? 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롯데리아가 주인공이군요. 네, 최초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냈습니다. 이게 세월이 굉장히 앞서갑니다. 1979년에 첫 매장을 열었는데요. 그 맥도날드 1호점이 그것도 참 화제에 상당했습니다만 1988년에 개장했으니까요. 무려 9년이나 앞서간 셈이죠. 사실 이게 바로 그 롯데리아 진출의 핵심이었습니다. 잘 알려졌듯 이제 롯데의 고 신격호 회장이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뒤에 1967년 롯데 제과로 국내에 처음 진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12년 만인 1979년에 롯데리아를 도입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도입이라는 단어를 쓴 건 사실 롯데리아 또한 일본에서 이미 1972년에 출범이 된 브랜드거든요. 네. 하여간 이제 그 1980년대가 되기 전인 1979년에 이렇게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들여온 건 패스트푸드 시장이 커질 거라 내다보고 미리 이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스타벅스 들어올 때 2대 앞에 생겨서 화제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롯데리아 매장은 어디였을지 궁금해요.
첫 롯데리아 매장은 서울 소공동에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소공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짐작이 가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롯데 호텔과 롯데 백화점이 생겨나면서 롯데리아도 같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 롯데는 일제 강점기부터 서울의 대표 호텔이었던 반도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이 반도 호텔을 매입한 자리에 롯데 호텔을 지어 1979년 3월 10일에 그리고 롯데 백화점을 12월 17일에 열었습니다. 그 사이인 10월 25일에 소공동 1호점이라 불리는 롯데리아 첫 매장이 탄생했고요. 소공동이라고 하면 명동이랑 같이 이제 붙어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동네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비단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호텔이나 관공서, 은행과 증권사의 본사가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시면 1979년이면 강남이 지금과 같은 그 위상과 규모를 갖추지 않았을 때니까요. 소공동, 명동이 엄청나게 더 발달해 있었겠죠. 그럼 처음 등장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 관심이 뜨거웠겠어요. 네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어떤 소공동의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등장하면 이제 외국인의 수요가 많을 게 정말 불을 보듯 뻔했겠죠. 네. 그래서 이들을 응대하기 위해서 영어나 일어 등 외국어로 회화가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찾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아르바이트 모집 또한 롯데리아가 국내 최초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적성 검사와 면접도 아울러서 보았다고 합니다. 이제 당시는 아무래도 그 해외 여행도 자유화가 되려면 한참 남았었던 시기다 보니까요. 햄버거가 흔하지 않았죠. 그래서 비록 일본에서 들어온 브랜드이지만 미국 문화이자 음식이자 문화인 이 햄버거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리아 1호점이 등장하자마자 서울 도심의 명소로 급부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 함께 문을 연 롯데백화점의 시너지 효과도 있었겠지만 개장 2달 만에 월 평균 3천만 원의 매출을 네.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롯데리아 햄버거 가격이 450원이었다고 하니까요. 하루에 2,200개를 판 셈이죠. 당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국민 소득이 1,400달러. 가구당 연간 외식비는 1978년 기준 5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대단한 매출이네요. 근데 1979년이면 지금과는 외식 문화가 많이 달랐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금이야 사실 너무나도 익숙합니다만 이제 비용 절감으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셀프 서비스를 씁니다. 네. 먹는 이가 이제 직접 주문도 하고 음식도 가져다 먹고 또 쓰레기도 버리죠. 이게 사실 그 1979년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셀프 서비스가 얼마나 낯설었냐면 당시 사진을 보면 카운터에 크게 셀프 서비스라고 이렇게 써서 붙여놓았는데요.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음식 이름으로 착각을 해서 셀프 서비스 하나 주세요라고 주문을 넣는 경우도 아주 허다했다고 합니다. 네. 초창기 롯데리아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메뉴는 뭐예요?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불고기 버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롯데리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말하자면 상징과 같은 버거입니다. 네. 불고기 패티와 소스를 써서 이제 그 햄버거는 기본적으로 미국 즉 서양의 음식이다 이런 선입견에 도전하는 제품이었죠. 이런 불고기 버거가 이제 시쳇말로 대박을 치면서 토종 버거라는 게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의 변화를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서요. 이제 그대로 롯데리아의 대표 메뉴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이제 덕분에 이제 햄버거를 원래 좋아하는 어린이나 젊은층 외에도 이제 뭐 나이 드신 소비자분들도 햄버거 이런 걸 먹을 수 있구나.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 맛을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심리적인 장벽을 많이 낮춰줬죠. 덕분에 이제 1992년 9월 25일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30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고기 버거는 롯데리아 부동의 판매 1위입니다. 지금도요? 네네. 누적 판매 10억 개를 기록했고요. 이제 앞서 롯데리아가 사실은 만년 2등이다. 이런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고기 버거만큼은 뭐 맥도날드나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롯데리아를 따라서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잡지 못하는 그래서 롯데리아의 자존심과 같은 버거로 굳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2004년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한우 불고기 버거가 출시됐고요. 그런데 앞서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독 롯데리아는 이렇게 신메뉴 출시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롭다 못해 실험적인 메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소위 흑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상이 이상해서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도 화제가 되는 메뉴들도 있죠. 근데 사실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우엉버거입니다. 우엉버거요? 네. 1992년 11월 1일에 등장했는데요. 당시에 건강 열풍을 등에 업고 등장은 했지만 맛의 조합이 참으로 괴상했습니다. 닭가슴살 패티에 그 들척지근한 맛의 대리 소스, 또 우엉을 마요네즈에 버무린 샐러드가 한데 합쳐진 생각만 해도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그런 조합의 버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1개월 만에 사라진 실패작이라서 지금 이제 30년 뒤에 맛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저도 못 먹어봤어요. 네네, 저도 뭐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그래서 롯데리아 사상 최악의 괴식이라는 호평도 있고, 뭐 그래도 먹을만했다라는 약한 호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먹어본 사람이 없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없겠네요. 네네. 네, 그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라이스버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 햄버거의 빵 번이라고 하죠. 대신에 네. 둥글럽적하게 뭉친 밥을 쓴 제품인데요. 원래 라이스버거는 일본의 또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 모스버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몇 개 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1987년에 처음 낸 메뉴입니다. 그래서 롯데리아가 이걸 참고해서 1992년에 처음 출시를 했죠. 이후 이제 뭐 새우 라이스버거, 김치 라이스버거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었다가 이제 잘 안 팔려 사라지고 네. 2003년에 버거짱이라는 이름으로 재등장했지만 또 평가가 나빠서 몇 달 안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뭐 야채 라이스 불고기 버거,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 등이 잠깐씩 등장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롯데리아는. 그럼 평론가님은 여러 메뉴 가운데서 어떤 메뉴가 좀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괴식 쪽에 마음이 끌립니다. 네. 지금까지도 뭐 우엉버거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네. 진정한 괴식 대접을 받는 버거가 양대 버거가 있는데요. 네. 라면 버거와 맛짬 버거가 있습니다. 네, 못 먹어봤어요, 둘 다. 라면 버거는 2005년 1월 6일에 등장했는데요. 네. 전국 통틀어 50만 개만 파는 한정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스 버거가 밥을 뭉쳐서 만들었다면 네. 라면 버거는 뭉친 라면 면발, 네, 두 장 사이에 닭고기 패티와 양상추, 라볶이 맛의 매콤한 소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맛이 상상이 가시죠? 네, 한편 이제 맛짬 버거는 네. 마성의 짬뽕 버거를 줄임말인데요. 네. 그럼 짬뽕을 뭐 네, 그렇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 이제 짬뽕 맛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발에서 짬뽕 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패티는 오징어와 명태, 돼지고기를 섞은 패티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라면 버거, 맛짬 버거가 각각 3개월, 4개월 만에 판매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평가가 좋지 않고 인기가 네.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두루 살펴보면 무엇보다 이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라면 면발의 조리가 일관되지 않았다. 뭐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걸 끓여 먹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었고, 네, 뭐 나름 화제는 됐습니다만 판매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도전을 멈추지 않는 롯데리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 꾸준히 사실 이 소위 괴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냈는데요. 뭐 웃긴 면도 있습니다만 이런 화제성이 또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다고도 생각하고 또 이것이 롯데리아의 핵심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홍대 앞에요. 그 무인 매장이 생겼어요. 네. 여기 사실 무인 매장이라고 로봇가 조리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조리는 합니다만 뒤에 있고 주문을 넣으면 터치 스크린이 달린 그 무슨 상자에 뚜껑 네. 상자에 그 햄버거를 넣어줍니다. 근데 거기가 빛나면서 이제 똑똑똑 두들기면 열리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햄버거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외국인들한테는 약간 뭐 사이버펑크 이런 이미지로 좀 주목을 끌어서 그 숏폼 그 짧은 영상들이요. 거기에 이렇게 한국 여행기에서 이런 거를 봤는데 재밌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바이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매장도 볼 겸 가서 먹어 보았는데요. 뭐 완성도가 많이 좋아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롯데리아가 코로나19 이후에 좀 주춤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규모로 따지면 오래 세월 부동의 1위였는데요.
맘스터치가 최근에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매장 수 1위도 빼앗겼고요. 네. 그다음에 매출도 이제 원래 꾸준히 1조 원을 유지해 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밑돌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체면을 약간 구긴 셈인데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작년에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시도했는데 평가 좋습니다. 요즘은 미국에서 인기 많은 햄버거 프랜차이즈들 뭐 파이브 가이즈나 쉑쉑버거도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네. 평론가님은 미국 생활하면서 당시에 이런 프랜차이즈 자주 이용해 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좀 반가웠겠어요. 국내에서 봤을 때. 네, 그 쉑쉑버거는 사실 뉴욕 맨해튼에서 출발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부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는 파이브 가이즈 버거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집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잘 먹었어요. 그 파이브 가이즈 재밌는 게 왜 파이브 가이즈냐? 그래서 남자애들 5명이 차렸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3부자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4명이죠? 4명인데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한 번 더 결혼을 해서 다시 또 아들을 낳아서 5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이제 잘 모른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네, 그래서 이제 파이브 가이즈는 좀 반가운데요. 아직도 이제 그 인파가 있어서 네. 네, 먹기가 쉽진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쉽게 먹기는 어렵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햄버거들이 다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현지에서도 이렇게 비싼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만 비싼 건지 궁금해요. 원래 이 그 쉑쉑이나 파이브 가이즈 같은 버거는 맥도날드보다는 좀 많이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맥도날드는 정말 패스트푸드죠. 네. 정말 그 거대한 어떤 중앙 공장 같은 데서 식재료를 가공해서 뭐 냉동을 해서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워서 합쳐서 만들죠. 네. 그렇지만 이 쉑쉑이나 파이브 가이즈 같은 프랜차이즈는 소위 패스트 캐주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좀 패스트푸드의 방법론을 적용을 하지만 좀 더 좋은 재료를 써서 좀 더 그 완성도 높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일종의 좀 다른 분위기죠. 다른 장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에서도 가격들이 싸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 전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그 패스트푸드 햄버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도 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요즘엔 또 10만 원 넘는 막 햄버거도 있더라고요. 혹시 평론가님 드셔보셨는지? 이게 그 고든 램지 그 저쪽 서울의 서쪽에 고든 램지 버거인데요. 이게 사실 정가 1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궁금한데 조금 고민 중인 이유가 네. 저는 햄버거가 이렇게 조금 그 패스트푸드 맥도날드처럼 좀 간단한 음식인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높은 이유가 뭐 햄버거 패티가 들어가지만 거기에 이제 무슨 스테이크도 넣고 또 그 송로버섯이죠 트러플 그런 비싼 식재료도 넣고 굉장히 이렇게 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햄버거를 좋아하는 느낌과는 맞지 않아서 아직 조금 고민 중입니다. 아직은 드셔보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223님이 오늘은 햄버거 공부 시간이군요. 점심 아직 안 먹었는데 햄버거 먹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3253님도 금방 점심 먹었는데 갑자기 햄버거 먹고 싶네요. 평소에는 즐기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간만에 오늘 저녁에는 불고기 버거 먹어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한 끼실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인사드릴게요. 모바일 피자 쿠폰 당첨자는요.